네, 다음은 제가 DTC 유전자 검사 기간, 검사 역량 평가 기준과 신청 절차를 좀 간략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센터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바처럼 3개의 영역, 10개의 범주, 31개의 평가 기준, 70개의 세부 평가 기준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첫 번째로 검사 서비스 운영 체계 총 22개의 세부 평가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고 및 휴폐허 관리입니다. 먼저 생명윤리법에 따라 DTC 유전자 검사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목적 3, 역량, 생활습관, 신체적 특징에 따른 질병의 예방을 위한 유전자 검사, 목적 4, 유전적 혈통을 찾기 위한 유전자 검사 또는 이 두 개로 먼저 유전자 검사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거를 저희가 신고 의무를 준수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신고 확인증이나 변경 신고 확인증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권고 양식으로 나가는 시설 및 인력 등 현황에 관련된 자료들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련 증빙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서류 평가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경신고 관련 건입니다. 기관에서 변경신고에 관련된 항목들이 발생하면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변경신고 확인증 사본이나 변경신고 이력 관련 문서들을 통하여 서류에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또한 변경신고 사항과 운영 현황 등이 일치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기관의 휴폐업 신고에 대비한 검사 대상물, 유전 정보, 관련 기록물에 대한 폐기 및 이관 절차 등의 관리 계획 등이 있는지는 서류를 통해서 관련된 지침들이나 관련된 계획들을 저희가 받아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적 자원 관리입니다. 기관 내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제공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서류 규정을 통하여 서류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여기에서는 관련된 이 조직도가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 권고 서식을 참고하시면 조직도도 함께 첨부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내 종사자에 대하여 업무별로 적적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 권고 서식에 실제 인력의 소속, 직위, 전공, 관련 경력 그리고 그 관련된 확인 자료들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들을 기재하셔서 제출하시면 서류 평가로 저희가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내 종사자들에게 각 업무에 필요한 교육 제공을 위해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및 지원하고 있는지 여부도 교육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권고 서식에 시설 및 인력 현황에 교육 이수 현황을 체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서류 평가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는 연간 교육 계획에 따른 최근 1년간 교육 이수 여부 확인 및 교육 지원 및 관리 현황, 최근 1년간 종사자별 교육 이수증 등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서류 평가에는 이수증까지 제출해 주진 않으셔도 되지만 현장에 저희가 갔을 때는 확인할 수 있도록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관리입니다. 기관 내 사건 및 사고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위기 대응 규정이 있는지 저희가 관련된 내용이 들어있는 규정 및 지침들 또 관련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내 제공하고 있는 검사 서비스에 맞는 검사 방법과 시설 장비, 시약 등의 관리 규정이 있는지도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규정과 지침, 표준 운영 지침이나 안전관리 지침 등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검사 항목 선정 기준, 절차, 결과의 전체적인 과정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서비스 단위별 항목, 마커 선정 기준, 절차, 상품 기획, 서비스 제공 전반의 관리 계획이 있는지 평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관련 내용이 들어있는 지침이나 규정들을 제출하여 주시면 되고 권고 양식에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 계획서 또는 서비스 관리 지침 등 근거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 항목에 대해서는 실태 평가로 수행 서비스 실적이나 모니터링, 관리 실태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최근 평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이것은 저희 검사 역량 평가 인증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따라서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 서류나 기타 보완 사항으로 저희가 지적드린 항목들이 제대로 개선되어 있는지를 볼 거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증빙으로 이제 현장에서 구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각종 기록 관리입니다. 검사 내 검사 의뢰 및 상담, 결과 전달 등 검사 관련 각종 기록에 대한 관리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 생성되는 기록의 범위, 작성 기준, 절차, 관리 책임자 담당자, 보관 폐기 기준, 절차, 변경 중 추적 관리, 백업 등의 표준화 여부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지 점검하셔서 이 규정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 평가로 먼저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관리 책임자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 것인지 현장에 방문해서 관리 실적이나 업무 숙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면담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사 관련 각종 기록물의 수정, 추가, 변경이나 정정 내용들을 추적 관리하고 있는지도 현장에 방문하여서 규정 준수 여부와 또 기록 관리 시스템 등으로 이제 하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확인하여서 평점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검사 관련 각종 기록 및 손상 및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시스템을 갖추고 보관하며 적절한 폐기 기준 및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지도 저희 쪽에 제출하여 주신 규정의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적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사 관련 각종 기록물을 열람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사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서 검사 관련된 각종 기록물을 열람 및 사본 제공할 수 있어야 하므로 해당 내용이 들어가 있는 규정들을 제출해 주시고 서비스 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계획서, 권고 양식에 들어있는 이 서식 과 검사 관련 기록물에 대한 열람 및 제공 등에 관한 기준, 절차를 확인할 수 있는 규정 등의 문서를 제출해 주시면 먼저 서류 평가로 확인한 다음에 현장에 방문해서 대장 등으로 같이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 내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개인정보를 적절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개인정보의 보관 기준, 관리 책임자의 역할, 개인정보 해킹 등 사고 기준과 예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침 등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규정 등을 마련하셔서 서류 평가에 먼저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 방문하여서 담당자와 책임자가 적절하게 지정이 되어지고 있는지 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과 실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보안 관리입니다. 기관 내 검사실, 검사 대상물 및 기록 등 검사 서비스 운영 전반에 대한 적절한 접근 제한, 보안 관리 규정이 있는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 대상물, 검사 관련 기록, 검사 서비스와 관련하여 생성 및 취급되는 각종 정보, 검사 서비스의 운영 전반에서 접근 제한, 보안 등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관리 규정이 필요합니다. 이 규정을 서류 평가 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에서 책임자와 담당자 지정이 적절한지 업무나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할 예정이고 보안 관리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서 접속자 및 접속 기록 관리 등의 보안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보안 관련 사고 발생 시 보안 및 대처 등이 가능하도록 적절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검사실 부분입니다. 네, 검사실 시설 및 환경에서는 검사 공간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 그리고 안전관리, 청결도의 유지를 관리에 적합한지를 현장에 가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검사실의 각종 지원 시설과 환경을 적절하게 유지 및 관리하고 있는지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사실에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에 대한 기관 내 규정 또는 지침이 있는지는 서류를 통해서 먼저 지침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이 지침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검사실 안전시설이 갖추어져 있고 기관 내 안전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규정 또는 지침이 적절하게 이행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현장에서 지침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생명윤리법 목적의 2번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 검사 기관의 경우에는 서류평가 제출 마감일 1년 이내에 유검평의 현장 실사에서 A등급 이상을 획득하신 기관의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약 및 장비 관리입니다. 검사에 이용하는 시약을 적절하게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지, 검사실 기구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한 기관 내 규정 또는 지침이 있고 그에 따른 기구 및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지침의 적절성과 그 관련 기록 준수 여부들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적용되는 검사에 대한 개별 검사 규정 또는 지침이 있고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지도 현장에 나가서 지침의 적절성이나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인력 부분입니다. 이제 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와 있는 5가지 종사자가 있습니다. 이 5가지 종사자에 대해서 해당 업무들을 잘 이해하고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자격증, 이력서, 경력, 교육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면담하는 시간을 통해서 현장 평가에서 이제 저희가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고 및 정보 제공 관리입니다. 저희가 앞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 부분이 검사 기관분들이 아마 별도로 또 추가로 더 준비해야 된다고 여기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광고 및 정보에 대해서는 저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해당 검사 기관이 제공하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광고용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 및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가 서류, 현장, 실태 이제 모두에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검사 서비스별로 광고용 정보의 제공, 관리 계획 등이 수립되고 있는지 여부를 저희 서류를 통해서 먼저 검토할 예정이고 해당 기관에서 제공되는 검사 서비스 관련 정보의 적절성을 현장과 실태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거짓 표시 및 과대 광고 제한 등에 관련해서 저희가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도 관리 규정이나 계획의 수립 여부를 서류 평가에 대해서 먼저 평가를 하고 또 제공되는 유전자 검사 관련 홍보물 등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은지 관리를 제대로 하고 계신지 현장과 실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4번 광고 및 정보 제공을 위해서는 권고 양식의 검사 서비스 홍보 및 판매 계획서, 유전자 검사 서비스 관리 계획서, 서비스 관리 지침, 광고용 소개 및 홍보 자료 일체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이제 계획 중인 서비스가 있으시다고 하면 그 계획 중인 내용도 포함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일괄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처별로 모든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다기보다는 판매 유형을 구분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직접 판매를 하신다든지 온라인을 하시든 오프라인을 하신다든지 광고용 정보를 검사기관에서 관리하실 때 표준된 정보만 제공하신다든지 아니면 정말 상품별로 다 바꿔서 제공하신다든지 이런 것들 좀 구분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 및 동의 관리입니다. 검사에 대한 동의를 위해서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설명이 관리되고 검사 대상자의 자발성에 근거할 것과 거부의 자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지를 저희 서비스별 제공되는 설명과 동의서, 내용의 적절성을 통해서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공되는 설명 및 동의서 내용의 적법성과 적절성은 실태평가를 통해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자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설명 내용, 동의 절차 및 판매 방법 등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사 서비스별 판매 방법, 설명 및 동의 관리 계획 등을 서류에 제출하시고 그리고 판매 방법별로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장과 실태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5.1 설명에 대한 기준은 아까 이제 4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 판매 계획서, 관리 계획서, 서비스 관리 지침 등뿐만 아니라 설명문뿐만 아니라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 주시고 서비스 목적 외에 사용을 하시려고 하는 별도의 설명문 또 동의서들이 있다고 하시면 이쪽에서 한꺼번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서면 동의 획득 부분입니다. 유전자의 목적 및 서비스별로 획득된 동의서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획득된 유전자 검사 동의서의 처리 기준, 절차 등 관리 규정의 유무를 서류를 통해서 평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형태 및 판매 방법별 획득된 유전자 검사 동의서 관리 현황과 실적 등 관리 방안 준수 여부를 현장과 실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목적 외 활용 여부 및 가능성에 대한 명시와 그에 따른 목적 외 사용에 위한 적법한 동의 내용 및 절차를 마련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동의서 및 설명문에 검사 목적 외 활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것이고,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목적 외 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설명문의 내용, 동의 절차의 적절성, 동의 범위의 관리 실태의 적절성 등을 현장과 실태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5.2에 대해서는 앞서 제출한 것과 더불어서 검사 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계획서, 그에 따른 목적의 활용 관련 근거 자료들도 함께 검토될 것입니다. 다음은 검사 시행 관리입니다. 네, 획득된 동의서에 따라 동의받은 내용을 확인하여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어서 이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검사 시행 전에 실제 획득된 동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 범위 내 준수를 위해서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가 있고 이를 잘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지침들과 관련 근거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면 서류를 먼저 평가할 것이고요. 획득된 동의서와 접수 대장 또는 전산 접수 내용 등 대조를 통해서 실태 평가를 통해서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의뢰 내용이나 경로, 검사 대상물 상태가 불확실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 이를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것이고요. 그리고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및 부적합성 여부 관리 실적들은 현장에서 다시 한번 점검할 예정입니다. 네, 검사 대상물의 종류와 그에 따른 적절한 채취, 처리 절차를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는지는 저희 서류에서 검사 대상물의 종류, 채취 방법, 운송, 보관 등 검사 전 과정의 관리 기준과 절차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고요. 관련 기준 및 절차의 준수 여부, 관련된 기록의 적절성은 현장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접수된 검사 대상물에 대한 관리번호 부여 체계가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도 관련된 내용을 서류를 통해서 그리고 준수 여부를 현장에서 평가할 예정입니다. 검사 접수부터 검사 수행 및 결과 분석 전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의 기밀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는 현장에서 모든 이 전 과정에서 검사 대상자의 개인 정보와 검사 정보가 분리돼서 보관되고 있는지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검사 대장 등 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검사 수행은 검사 대상물의 전처리 및 실태를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핵산 추출과 관리 관련 지침들의 적절성과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검사 방법에 맞는 장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처음에 제출해 주신 장비 관련된 보유 목록들과 서비스 관리 계획서 등을 확인하여서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먼저 적절성을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의 목록 확인 및 장비별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등을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TAT에 관련된 것들이 정해져 있고 검사 대상물별 검사 수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있는지도 TAT의 기준과 정기성 그리고 TAT 관리 등을 포함된 일체의 지침들을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서류에서 먼저 확인을 하고 이 지침 준수 여부 등과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 여부들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후 검사 대상물의 보관 및 폐기 등 관리를 위한 기관 내 규정의 경우에도 이에 관련된 검사 후 검사 대상물의 보관 및 폐기에 관련된 그 관리 지침들을 저희 쪽에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가 이 제출해 주신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책임자와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지 현장에서 면담과 관리 실적 업무 속취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고, 또 검사 후 이 기관 내 검사 후 대상물의 기관 내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서 관리되고 있는지, 또 재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검의 사유, 검사 대상물의 처리 기준, 보관 기한 연장에 관련해서 확인 및 관리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지침의 적절성과 관련 준수 여부들을 현장에서 모두 평가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은 검사 후 목적한 검사 결과와 그 외의 데이터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관련 데이터 관리 지침의 유무와 목적한 검사와 그 외 데이터를 구분하고 별도 관리하고 있는지를 저희 규정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는 것들을 확인하셔서 저희 쪽에 제출해 주시면 되고, 생성된 데이터의 종류 점검,
목적한 검사 결과의 데이터의 관리 상태 등은 데이터 파일이나 분석 파일, 결과물 등을 현장에서 저희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검사 후 획득된 데이터의 관리를 위한 적절한 책임자, 실무자를 지정하고 있는지도 제출해 주신 규정에 따라서 현장에서 면담 등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사 후 획득된 데이터를 동의 범위 내 기간 내 규정 또는 지침에 따라 보관 및 폐기하고 있는지도 제출해 주신 규정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지침 준수 여부들을 데이터 파일, 검사 결과지, 폐기 대장, 또 유전자 검사 동의서 등을 검토하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후 획득된 데이터가 2차적 활용을 위해 보관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가 적절하게 되고 있는지도 저희가 서류와 현장에서 검토를 할 텐데, 이 과정에서는 저희가 검사 대상자의 동의가 적법하게 획득이 되었는지, 또 익명화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IRB 승인은 받으셨는지를 저희 같이 볼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 나갔을 때 IRB 동의서나 IRB 절차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고 계시는 기관들이 많았습니다. 2차적인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신다면 관련된 절차에 대한 적법성도 확인하셔서 관련 규정들을 만들고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검사법 평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 7.1의 분석 알고리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항목 심사를 하기 때문에 항목별로 항목 적절성 검토, 외부 정도 관리 평가로 대체하여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도 관리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기간 내에 내외부 정도 관리 프로그램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지침의 유무들을 서류 평가에서 먼저 평가를 하고, 현장에 가서 이 프로그램의 지침이 적절한지 또 잘 준수하고 계신지를 현장에서 평가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 정도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연 1회 인증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PT 물질별 그리고 평균 98%에 대한 기준을 계속 충족하셔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검사 결과의 기록 및 관리입니다. 검사 후 검사 목적 및 항목별 검사 결과를 기록 및 관리하는 기간 내 규정이 있는지 저희한테 서류 평가로 먼저 제출하여 주시면 저희 쪽에서 검토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규정에 따라서 담당자와 책임자가 적절한지 현장에서, 그리고 검사 후 검사 목적 및 항목별 검사 결과를 검사 대상물 종류, 검사 방법 및 검사 방법 등 검사 절차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적한 검사 결과와 목적하지 않은 데이터에 대한 관리 구분을 구분하여서 관리하고 있는지는 서류를 현장에서도 평가하고 이 관리 방안에 따라서 적절하게 준수되고 있는지 실태 평가를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네, 검사 결과의 기밀성 확보가 중요한데, 이 접근 제한 기준 및 기준과 절차 등 관리 방안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는 이제 먼저 기준에 대해서 서류 평가에 대해서 먼저 검토를 하고, 그리고 검사 후 검사 결과가 검사 결과지로 이제 작성되기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적절한 기밀성 확보가 되고 있는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접근 기록과 범위 등 전산이나 기록을 통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사 결과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는 현장에서 보안 관련 규정을 제출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실제 검사 대상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지 전달 관리입니다. 검사 항목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별로 마련된 검사 결과지를 검사 대상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적절하게 작성 및 관리되고 있는지는 서류와 현장에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제출했던 것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지 샘플 일체들을 저희 쪽에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검사 결과지를 마련하실 때에는 저희가 오늘 저희 DTC 검사 역량 인증 홈페이지에다가 DTC 유전자 검사 항목에 관한 검사 결과지 작성 및 전달 가이드라인을 게시해 놓았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셔서 검사 결과지를 작성하시고 샘플 등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준수 여부에 대해서 현장에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항목 또는 제공 서비스별로 검사 결과지의 전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고 검사 대상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 및 관리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서류를 통해서 검사 결과지 전달 및 관리 방안에 대한 규정 및 지침의 유무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공되고 있는 결과지에 대한 제공 방법별로 관리 적절성은 실태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평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사후 관리 부분입니다.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법에서 검사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검사 결과로 얻어진 유전 정보를 위한 차별 금지, 낙인 찍기 금지 등 명백하게 고지되고 적절하게 준수 및 관리되도록 하고 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검사 기관에서 계속 관리하고 계신지 서류를 통해서 관련된 규정들을 먼저 보고 실태 평가를 통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사 및 서비스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불만이나 만족도를 조사하고 이를 향상시키기 위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운영하시고 있는지 먼저 규정을 통해서 소비자 만족도나 이제 관련된 사항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소비자 만족도 조사 및 불만 처리 관련된 통계나 분석 자료, 운영 사례 등을 실태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저희가 빨리빨리 말씀드리느라고 조금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쪽에 문의로 언제든지 전화나 메일로 문의를 주시면 차분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증 신청 절차입니다. 이제 공고를 통해서 모두 아시겠지만 저희는 연 2회 상반기 2월, 하반기 7월에 각 1회씩 저희가 인증을 신청을 열려고 합니다. 다만 인증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검사 항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가능하도록 저희가 1월 2일부터 서비스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윤리법에 따라서 목적 3과 목적 4로 변경 신고 또는 신고를 완료하신 기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검사, 홍보, 판매, 관리 등의 계획 등을도 모두 완료하셔야 됩니다. 원칙은 시스템을 통한 것만 이제 저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별도로 우편과 메일이 불가능하오니 이 점도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저희 제출 자료에 대한 책임이 모두 제출 기관에게 있습니다. 또 평가는 기관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인증 절차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먼저 홈페이지 사용기간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근데 가입하고 저희가 승인하는 과정 중에 시간이 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2월 6일부터 신청이 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청 가입을 하지 않는 기간의 경우에는 먼저 가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정보들을 확인해서 승인을 하고 그리고 인증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신청 자료를 먼저 검토하면서 좀 미비된 사항들이 있으면 보완하실 수 있도록 보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내용을 보완하셔서 저희 쪽에 다시 제출을 하여 주시면 그때 저희가 접수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접수 처리가 되면 서류 평가의 대상이 되신다는 말씀이시고 그리고 서류 평가의 대상은 되시면 이제 저희 3월 중순 정도부터 서류 평가가 진행이 돼서 저희 서류 평가 진행한 다음에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과가 통보될 것입니다. 통보에 대한 이의 신청 가능한데 이 이의 신청의 경우에는 평가 결과가 부적절하다, 뭔가 잘못됐다고 여기시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류 평가에 대한 최종 결과 통보가 이의 신청까지 수렴하여서 이제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서류 평가를 통과한 기간만 현장 평가와 외부 정도 관리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이에 따른 계획들은 이제 4월 정도에 진행될 예정이오니 그때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니까요. 그때 잘 읽어보시고 해당 방법대로 이제 결과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장 평가와 외부 정도 관리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종합 결과 통보를 드릴 거고 종합 평가를 받으시면 이제 보완 제출 및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까 제가 평가 기준에서 설명드릴 때 필수가 있었고 평가 방법 중에 정성이 있었습니다. 필수의 경우에는 패스 or 페일로 되기 때문에 모든 기준을 패스를 받으셔야만 통과가 가능하고 정성 평가의 경우에는 상중하로 평가되면서 하나라도 하가 있으시면 통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보완 제출의 경우에는 정성평가 기준에서 하가 포함된 기간의 경우에 한 번 더 보완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때 지적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충분히 자료들을 다시 넣어주시면 저희가 이에 따른 재심사를 진행하고 해당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거쳐서 최종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사용기간 가입을 위해서는 먼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이제 이 하단에 보시면은 저희 DTC 유전자 검사 서비스 검사 역량 인증 처리 기간 배너를 만들어 놨거든요. 이쪽을 클릭하셔서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로그인은 이렇게 따라서 들어오시면 되고 사용 기간 가입을 위해서는 저희가 이제 제대로 이제 목적별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신고 확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입하실 때부터 이제 신고 확인증들을 증빙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확인하는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거든요. 또 이 자료뿐만 아니라 기관 정보, 담당자 정보, 또 수수료 증빙 방법들을 표기하셔서 저희 쪽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의 경우에는 가입과 동시에 저희가 자동 부여되고 그렇기 때문에 좀 아이디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다음번에 들어오실 때 좀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자 정보가 만약에 변경될 경우에는 저희 사용기간 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셔서 정보 수정을 해주셔야만 저희가 이후 결과 통보드리는 안내들이 최신 기준으로 담당자에게 전달이 되기 때문에 기관에서 못 받으시는 그런 우려가 없으시거든요. 기관에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입 신청해 주시면 1일 이내에 저희가 가입을 승인할 거고 가입을 승인 받으셔야만 인증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인증 신청은 여기 이 상단 메뉴에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인증 클릭을 하시면 첫 번째로 보시는 화면이 신청서든 제출 목록입니다. 저희가 꼭 제출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검은색으로 글씨로 해서 해당되는 서류를 업로드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고 별첨 자료들은 기관에서 자유롭게 첨부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별첨 자료는 주로 이제 자가점검표를 이제 기재한 근거 자료들이 될 텐데 저희가 자료실에 권고 양식이나 자가점검표를 업로드해 놨기 때문에 자가점검표를 작성하시면서 근거에다 적으신 지침들은 모두 별첨 자료에 넣어주셔서 어느 별첨에 어디에 있다라고 자가점검표를 적어주셔야 저희가 충분히 서류평가에서 그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인증 신청 시스템 내에 유전자 검사 항목 목록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크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이렇게 마련을 해놨는데요. 검사 기관에서 각각 목적을 보시고 검사하시려는 항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시는 목록에 검사 항목명을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고시를 통해서 허용된 70개 항목의 경우에는 드롭박스로 저희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걸 클릭하시면 되고 추가로 새로운 항목을 직접 입력하시고자 할 경우에는 직접 국문과 영문으로 적어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항목 정의를 기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련해놨습니다. 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저희 항목 신청 가이드라인이 자료실에 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을 숙지하셔서 항목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설명서입니다. 아까 항목을 넣어주시면 그 옆에 표준 설명서로 들어갈 수 있도록 버튼을 구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아마 이런 표준 설명서를 보시게 될 겁니다. 이런 표준 설명서는 저희가 행 추가로 마련을 해놨는데 각각 한 행에 한 RS 넘버만 넣을 수 있도록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한 행에 뭐 두 개, 세 개의 마커를 넣지 마시고 이제 한 행에 하나씩 해서 행 추가를 계속 하셔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시스템상 행 삭제를 누르시면 맨 마지막 행이 삭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앞에 적으셨던 행을 삭제하셔야 된다고 하면 행 추가로 다 지우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청 구분에 가시면 신규랑 삭제만 이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누르셔서 저장을 누르시면 앞에 행만 삭제가 되니까 이 점 유의하셔서 다 지우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표준 설명서는 SMV 타겟, 단일 마커일 경우, 다중 마커일 경우, 그리고 코딩 시퀀스 영역 타겟의 경우, 기타의 경우 이렇게 4가지 시트로 선택하셔서 기입하실 수 있도록 마련해 놨습니다. 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기재해 주지 않고 저장을 누르시면 이 행이 그대로 사라집니다. 따라서 이 붉은색으로 별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의 정보들은 꼭 기재를 하셔서 저장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중 마커의 경우를 넣으실 경우에는 이 다중 마커 모델이 반드시 첨부될 수 있도록 맨 오른쪽에 이제 칸을 마련해 놓았으니 이제 그쪽에다가 해당 알고리즘이나 마커 모델들을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검사 유용성 및 근거 작성 방법은 국외 인정 현황이나 근거 문헌 정보를 선택해서 작성하실 수 있고 수가 반영 여부에 관련해서는 DTC에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비활성화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SMV 타겟의 경우에는 RS 넘버를 기준으로 제목이나 요약 정보, 연구 대상자 수, p-value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주시고 저희 RS 넘버별로 한 행에 하나의 파일만 지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서플리멘터리 테이블을 보아야 한다고 하면 압축하셔서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논문에는 이제 마커가 없는데 해당 논문을 근거 자료로 내주신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 리젝이 됐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하셔서 제출해 주시는 근거 자료에 이 RS 넘버의 적절한 근거 기준으로 판단이 될 수 있는지 한 번 더 보시고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의 마커의 근거 논문이 2개 이상이실 경우에는 이 괄호 표시를 좀 하셔서 구분을 해주시면 저희가 평가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설명해드린 이런 정보들을 전부 다 기재하셔서 이제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되는데 이 제출하기를 누르신 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제출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아래 계좌로 기간당 1만 원의 수수료를 입금해 주시면 저희가 그것까지 확인을 하고 또 인증 신청 처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증 신청이 완료된 기간을 대상으로 아까 이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서류 점검을 하고 보완 요청을 드릴 텐데 그때 보완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신청 자료와 동일하게 시스템으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신청 접수 완료되면 저희가 이제 해당 결과들을 담당자분들에게 통보 드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팔로우업해서 통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